설명으로만 들었을 때는 이제 습성이 훨씬 위험해 보입니다. 네. 예, 발병 인구는 적지만 한번 발병했다면 거의 다 이제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건성을 쉽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습성으로 변할 수도 있고 네. 또 우연히 또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그냥 방치했을 경우 건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습성일 경우에는 바로 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잘 인지를 하고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근성일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황반변성인 줄 모르고 다른 검사에서 근성 황반변성을 이제 발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근성 형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성 형태의 굉장히 더 심한 형태에는 위축성 황반변성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섭성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환자분이 가장 중요하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시력의 변화를 느끼게 되면 바로 병원에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는 보통 섭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초기 근성 황반변성일 경우에는 황반 부분에 약간의 어떤 색소성 변화가 나타난 경우고 아주 작은 형태의 드루젠 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초기 근성 형태의 황반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기는 이렇게 이제 드루젠의 형태들이 꽤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드루젠의 크기도 커지고 또한 그 양도 많아지는 시기를 중기 근성 황반변성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후기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다 위축이 와 있는 겁니다. 망막에 세포들이 위축이 와서 굉장히 얇아진 형태.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를 후기 형태의 근성 황반변성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성 형태의 황반변성은 이렇게 드루젠으로 있다가 네.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주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위축성으로 이렇게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네. 근성의 형태에서 습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흔히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습성으로 빠졌을 경우에 네.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가장 특징이지만 시력 저하 중에서도 어느 한 곳이 이제 보려고 하는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 암점 같은 현상들이 이제 네.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 경우로 이제 호소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선으로 쭉 뻗어나갈 나무들이 이렇게 굽어져 보이는 형태가 보입니까? 저것을 저희들이 변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망막 밑에 물이 고이게 되면은 저런 형태의 변형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시력 저하, 그다음에 중심 암점, 변형시와 같은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게 뭐 황반의 이상이 있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바로 네.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한쪽에만 시력이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시력이 괜찮고 하시는 분들은 반대편의 습성 황반변성과 같이 어떤 중요한 질환이 오더라도 본인이 못 느끼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또 괜찮아가지고 불편함을 못 느끼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한번 한쪽 눈에서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되면 옆에 눈도 머지않아서 또 같이 나빠지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예, 궁금하네요. 우리 국내 통계를 보게 되면요. 근성 형태의 황반변성을 갖고 있다가 한쪽 눈이 습성이 이제 발생되어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반대편 눈으로 다시 습성 황반변성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35%에서 4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